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정말 보약 같은 비입니다. 왜 보약이냐고요? 그럼 지금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애플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다육식물 보약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저는 왜 맨날 이렇게 머리 부분이 잘려서 몸통만 나오고 있냐고요? 사실 여기는 비밀이 있어요. 모든 걸 애드립으로 잘 하고 싶지만 영상이나 방송을 꽤 많이 한 저도 사실 대본 없이 영상을 찍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나오면 대본 컨닝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딱 들킬 것 같아서 이렇게 몸통만 항상 인사드리고 있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대본을 들고 훔쳐보는 모습이 좋다고 허락해 주신다면 얼굴도 나올 수 있게 안 보고 싶다고요? 아무튼 열심히 컨텐츠 찍으면서 얼굴 보고 인사드리는 모습도 자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다육이 보약편으로 쇼츠 영상으로 칼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칼슘은 식물의 세포벽을 단단하게 해줘서 식물들이 고온다습한 지금 같은 여름철에 잘 버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포벽이랑 고온다습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지난 영상들에서 여름철 주의할 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물만 잘못 줘도 식물들이 한순간에 훅훅 갑니다. 예를 들면요, 너무 온도가 높을 때 물을 주면 흙 속에 물이 갇혀 있는데 그 물에 식물 뿌리들이 쪄지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 세포들이 상하겠죠. 그러면 뿌리가 상해 훅훅 식물들이 떠나갑니다. 또한 노지에 있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곳에 식물이 있을 때 물을 주면 잎장에 맺혀 있는 물들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식물들의 잎들을 타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식물에게 꼭 필요한 물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이러한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조심해서 물을 준다면 보약이나 다름없죠. 이렇듯 온도 높을 때 잎장이나 뿌리, 줄기 등이 고온의 온도에서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칼슘인 거예요. 사람도 뼈가 튼튼해지려면 칼슘이 필요하잖아요. 식물도 사람처럼 칼슘이 필요하니 참 신기하죠. 자, 그럼 칼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으니 쇼츠 영상에서도 예고했었던 식물의 보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 비법은 바로 빗물 보약입니다. 시원하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식물 집사님들은 데크나 정원에 식물을 내어놓아 빗물을 맞게 해주시죠. 하지만 정원이나 데크가 없으신 분들은 큰 통에 빗물을 받아놨다 주시기도 하죠. 수돗물은 우리가 물을 자주 주면 과습이다, 물음병이다 이러면 잘 죽는데 왜 빗물은 흠뻑 맞아도 식물이 잘 안 죽는 걸까요? 다육식물 하시는 분들은 비보약 이미 다 알고 계셔서 빗물이 좋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비의 효능도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내 식물들이 더욱 건강해지고 이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수돗물보다 빗물이 더 좋은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약산성에서 중성 정도인 빗물의 pH 농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집에서 수돗물을 받아서 식물에게 물을 주죠. 우리가 쓰는 수돗물은 보통 평균 pH 7 정도의 중성 수치를 보인다고 해요. 반면에 빗물은 보통 pH 5.6 정도의 약산성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pH 수치가 5.6보다 낮으면 산성비라고 흔히 일컫고 있죠. 식물이 가장 영양분을 잘 흡수하는 pH 농도가 5.5에서 6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빗물을 맞으면 식물이 영양분도 더 잘 흡수하게 된답니다. 즉 쇼츠 영상에서처럼 빗물과 칼슘을 섞어준 것은 약산성의 빗물에 의해 칼슘이 식물에게 더욱 흡수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죠. 빗물의 pH는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에는 pH 수치가 더 낮아져서 강한 산성으로 변하고 가을, 겨울이 되면 좀 더 중성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식물들이 선호하는 pH가 바로 약산성에서 중성 사이의 산도라고 해요. 그래서 공기가 아주 안 좋은 날에 강한 산성비가 아니라면 빗물이 수돗물보다 조금 더 이롭다고 할 수 있죠. 황사가 아주 심한 날의 빗물은 피해줘야겠네요. 집에서 빗물을 받아서 식물에게 주기 어려운 분들은 아쉬운 대로 이런 방법을 써볼 수도 있어요. 1리터의 수돗물에 2-3ml 정도의 식초를 혼합하면 빗물과 유사한 pH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pH를 측정해 볼 수가 없죠. 우리가 pH 농도 측정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식물에 적용해 보시면서 괜찮은 경우 점점 다른 식물들에게 그 농도의 물의 사용을 넓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 성분입니다. 빗물이 수돗물보다 좋은 이유는 수돗물에는 소독을 위한 염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수돗물에서 냄새를 맡아보면 살짝 소독 냄새가 나죠. 그게 바로 염소 성분 냄새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이런 소량의 염소 성분에는 거뜬하지만 식물에 따라서는 민감하게 반응해 잎이 갈색으로 말라버리는 아이들도 있죠. 이럴 때 해결책은 수돗물을 받아놓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쓰는 겁니다. 염소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수족관의 물도 바로 물을 주지 않고 하루 이틀 정도 물을 놔두고 수족관에 물을 채우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정수기 물은 줘도 될까요? 정수기는 걸러지는 과정에서 식물에게 필요한 미네랄 성분도 함께 걸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식물에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수돗물에서 염소 성분만 날려서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빗물 속에 들어있는 양분이에요. 빗물은 질소 성분과 미네랄 같은 여러 양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번개같이죠. 대기 중 질소가 빗물로 녹아들어 더 많은 이로움을 준다고 해요. 그 번개로 인해서. 하지만 빗물에 녹아있는 질소량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빗물을 못 준다고 해서 양분 결핍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식물에게 질소 성분이 담긴 비료를 주면 간단하게 해결되죠. 우리가 매일 먹는 커피 찌꺼기에도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식물에게 질소 성분을 더해주세요. 네 번째로는 빗물 속의 용존 산소입니다. 어쩌면 이게 빗물이 식물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용존 산소란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말해요. 이 산소가 식물이 성장하는 데 이로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실내에서는 물을 조금만 많이 줘도 금세 과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 빗물은 며칠 동안 맞아도 과습이 잘 안 돼요. 그건 빛 속에 들어있는 용존산소 덕분에 화분에 빗물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뿌리의 호흡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이 식물에게 이로운 도움을 주는 미생물들도 이 용존산소를 이용해서 살고 번식하기 때문에 빗물을 맞은 식물의 화분 속에는 미생물도 잘 번식한답니다. 또한 빗물의 토양의 염분과 염류를 씻어내는 역할도 해주고 당연히 식물 잎에 붙은 먼지도 말끔하게 씻어내주니 광합성에도 도움을 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최근에 새 흙으로 분갈이한 화분이 너무 많은 비를 맞으면 흙에 비료 성분도 같이 씻겨 내려갈 수 있어요. 적당한 시간만큼만 비를 맞춰주세요. 만약 비를 맞추지 못하고도 화분 속의 용존산소를 늘리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분갈이를 할 때 통기성이 풍부하도록 배양토에 혼합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육이들은 가늠마사나 펄라이트, 녹소토, 엑스라이트 등등 배수를 잘 도와주는 흙을 혼합해서 사용한답니다. 또 과산화수소를 물에 희석해서 뿌려주면 과산화수소가 분해돼서 산소가 생성되어 식물에 풍부한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이렇게 빗물은 수돗물보다 이로운 점이 너무 많죠. 하지만 빗물이 절대적인 건 또 아니에요. 나 매일 수돗물만 주는데 어떡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식물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을 통해 잘 자라나가니까요. 빗물을 주지 못하더라도 다른 다양한 환경을 잘 만들어준다면 식물은 이쁘게 잘 자라니까 걱정 말아요. 하지만 한 번씩 비를 맞춰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비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오늘은 식물의 보약, 비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쉽게 줄 수 있는 천연 영양소인 거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육이들에게 줄 수 있는 다른 영양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애플파이!